우와. 자, 그러면은 자, 경로회수 문제로 좀 가봅시다. 이게 왜 경로회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단 경로뿐만 아니라 그냥 경로회수를 묻는 문제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넓게 경로회수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최단 경로회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요 최단 경로회수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쁜 직사각형에 관련된 애들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A점에서부터 B점까지 갈 때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동서남북 4개 방위 중에서밖에는 못 움직이는데, 최단 경로면 당연히 북동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서쪽과 남쪽에 아예 등장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동쪽과 북쪽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동동동동 북북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7개의 움직임인데, 직사각형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의 움직임이 제한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7개 자리에 얘 7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봐도 되는구나. 그래서 7팩을 4팩 3팩으로 보는 것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 7개 자리 중에서 내가 동쪽으로 갈 4자리를 뽑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7C4로 봐도 되고 7C3으로 봐도 되고, 어차피 팩팩분의 팩이면은 조합이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7C4, 7C3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얘 움직임이 A 뭐 이렇게 갔다. 그럼 B 이렇게 가니까 북쪽으로 한 번, 동쪽으로 2번, 북쪽으로 한 번, 동쪽으로 2번, 북쪽으로 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쵸? 요 정도는 사실 기초 과정에서 우리는 다들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 경로의 수를 세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숫자로 밀고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지점까지 올 수 있는 경우는 밑에서 올라오는 한 가지, 얘도 밑에서 올라오는 거 한 가지, 밑에서 올라오는 거 한 가지. 그럼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7 하는 거죠. 곱의 법칙으로 가니까. 그럼 얘도 오른쪽으로 가는 건 한 가지, 또 이 점도 왼쪽에서 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그럼 이 점은 왼쪽에서 오는 거, 밑에서 오는 거, 1과 2를 합의 법칙으로 하니까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도 2점 올 수 있는 게 왼쪽에서 오는 거, 밑에서 오는 거 두 가지에다가 한 가지 합치니까 3가지, 4가지, 5가지, 3가지, 4가지, 6가지, 10가지, 15가지, 10가지, 20가지, 35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로 밀면서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어지간한 거는 숫자로 밀어서도 거의 다 풀려요, 진짜로. 다만 얘는 덧셈 잘못해가지고 실수 나온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방식으로 가는 걸 좀 더 추천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A부터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놓고 볼 때 반드시 P라는 점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A에서부터 P까지 간 다음에 P에서부터 B까지 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P점 거쳐서 B를 가는 경로의 수 놓고 본다면 A에서 P까지 가는 경로의 수 이쁜 직사각형이에요. AABB이기 때문에 얘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거는 AAB이기 때문에 3팩을 2팩으로 나눠주는 거.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얘는 6, 3, 18까지. A에서부터 B를 가는데 P점을 반드시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는 18가지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P점이 공사 중이라서 이 지점을 만약에 못 지나간다면 어떻게 하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18가지만 빼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7가지다 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은 알기는 해야 돼요. 점 찍고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은 A에서부터 B를 가는데 P를 기준으로 점 나눈다면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겠죠.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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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Q, R,
S로 나눈다면 A에서 B를 가는 경로상에는 이 PQRS를 안 지나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PQRS는 동시에 2개 이상 점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가는 게 APB, AQB, 그 다음에 ARB, ASB 이렇게 총 4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는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Q에서 B 가는 건 1가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4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RB를 가는 경우는 A에서 R까지 가는 거 4팩을 3팩 나누고, 그 다음에 R에서 B 가는 거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 그래서 4, 3, 12. ASB는 1가지 1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케이스를 다 더하면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돼요? 35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얘랑 똑같아야만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A에서부터 B를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 4가지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P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 3개를 더해도 되고 전체에서 빼도 되는 걸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짜임새만 잘 알고 있어도 어지간해서는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문제 83번 한 번만 해볼게요. 83번 자, 그래서 만약에 잎은 직사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 위에 귀퉁이랑 오른쪽 아래 귀퉁이가 지금 빠져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차피 P를 반드시 거쳐서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 그러면 사실상 뭐 여기 빠져 있는 거나, 그렇죠, 여기 빠져 있는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잎은 직사각형, P에서 B를 가는 경우도 잎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4개 2개니까 6팩을 4팩 2팩 나눠주고, P에서 B를 가는 경우도 3팩을 2팩으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아이고 15가지에다가 3가지. 그래서 답은 45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까지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87번까지는. 자, 그래서 88번 하나만 좀 가볼게요. 88번.
P를 안 지나갑니다. A에서 B를 가는 경로 중에서 P를 가는 경우의 수를 뺀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다른 점 하나만 잘 찍고 넘어가면은 경로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쵸? 자, 어차피 딱 요 점만 잘 찍으면 되죠? 요 점만. 왜냐면 Q를 거쳐서 가면은 P를 절대 안 지나가면서 이쁜 직사각형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어떠냐? 만약에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모든 경로의 수를 다 놓고 본다면 이렇게 돼 있는데 P를 기준으로 동시에 지나가지 못하면서 물살 틈 없이 잡으면은 이렇게 4점이 나오죠? 그 중에서 이 3개를 못 지나가는 거예요. 다 빼는 것보다는 그냥 얘 하나만 구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쵸? 그래서 A에서부터 Q까지 가는 경우, 그 다음에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 3팩을 2팩으로 나누고 3팩을 2팩으로 나누고, 그래서 그냥 9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조금 넘어가서 저희 9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90번. 되게 난감하죠. 이게 최단 경로의 수인데 직사각형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림처럼 보여요. 자, 이 문제를 딱 보면은 일단 머릿속이 멍해져요.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될지 감이 잘 안 와요. 만약에 도저히 모르겠다 라면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냥 숫자로 미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제일 쉬워요. 근데 숫자로 밀면서 가는 걸로 끝내자고 이 문제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또 할 거예요. 자, 모르겠으면 일단 숫자로 한번 밀어봅시다. 이 그림을 내가 설명하려고 한 그림이에요. 이 문제 푼 적 있나? 대단합니다. 수업하면서 이걸 보고 이 그림 그린 사람을 몇 명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숫자로 한 번만 좀 밀어 볼게요. 자, 숫자로 밀면은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천천히 한번 좀 가봅시다. 자, 모서리마다 다 생각해 주면 돼요. 요 지점은 올 수 있는 게 한 가지죠. 1. 이 지점은 왼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요 지점은 그럼 뭐예요? 요 지점은? 어차피 왼쪽에서밖에 못 와요. 그러니까 이 지점까지 오는 경우도 사실 한 가지야. 아니 이게 뭐냐면 중간에 어디를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모서리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건 다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지점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어차피 왼쪽에서밖에 못 오니까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지점은 올 수 있는 게 왼쪽에서 오는 것과 위에서 내려오는 거 최단 경로니까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아니 솔직히 서쪽 위에서 동쪽 아래로 내려오는 거면은 이렇게 가는 건데 동서남북 중에서 남과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만 최단 경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왼쪽에서 오는 것과 위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요 지점은 뭐 왼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죠. 두 가지예요. 얘는 두 가지 더하기 한 가지니까 세 가지. 세 가지 더하기 한 가지니까 네 가지. 얘는 네 가지. 얘는 다섯 가지. 얘는 다섯 가지. 그쵸? 자, 그럼 여기는 한 가지죠. 위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얘는 왼쪽에서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또 한 가지예요. 요 점은 한 가지 두어 가지 하니까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는 일곱 가지. 여기는 일곱 가지. 여기는 가면 안 돼요. 왜? 여기 왔다가 왼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B까지 가려면 이미 여기를 온 순간 최단 경로가 안 돼요. 서쪽을 가버리니까. 괜찮죠? 뭐야? 얘를 오면은 무조건 B까지 갈 때 서쪽으로 한번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가도 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얘는 그냥 날려버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쪽은 어차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딱 오는 순간 최단 경로가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는 한 가지. 여기는 1 더하기 3이니까 네 가지. 4 더하기 3이니까 일곱 가지. 7 더하기 7이니까 14가지. 괜찮네. 답이 14예요. 답이 14. 괜찮네. 틀렸어? 아니야? 잠깐 답이 아니래. 왜 아닐까? 잘못 봤어요. 잘못 봤어? 14 맞지? 미안. 답은 14가 맞아요. 자, 근데 이걸 보고 이런 그림을 그린 친구도 있어요. 이걸 보면서 잘 고민해 봅시다. 지금 얘를 오른쪽 귀퉁이를 떼면은 얘는 마치 어떤 그림이냐면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페이크예요. 그렇죠? 자, 근데 얘를 잘 고민해 보면 어차피 얘랑 경우의 수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얘랑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고요. 얘도 똑같고요. 얘는 다를 수밖에 없지. 이건 다를 수밖에 없지. 얘가 얘랑 똑같은 거지. 그럼 이 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점이나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이나 똑같은 거예요. 요 점은 요 점과 똑같은 거고 또 도형이 뭐가 있지? 요 점과 요 점은 똑같은 거예요. 또 뭐가 있냐? 얘는 얘랑 똑같은 거. 밀면 겹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밀었을 때 맨 위에가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가 반칸 밀어서 들어가면은 한쪽만 선 그어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반칸 밀어서 맞췄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괜찮나요? 무조건 똑같잖아요. 둘이 똑같고 둘이 똑같은데 뭐하러 밀어놔요? 밀어놓으면 되지. 그쵸? 붙여놓으면 되죠. 어차피 한 통속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가 돼요. 이거나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인 것 뿐인 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얘가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전체 경로의 수는 만약에 이쁜 직사각형이면 우리는 팩분의 팩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 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얘만 있으면은 6팩을 3팩, 3팩 나누는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6팩을 3팩, 3팩 나눈 것 중에서 그렇죠?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경우에서 A, P, Q, B를 가는 경우를 빼는 걸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이렇게 숫자로 밀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생각이 안 들면 숫자로 밀어서라도 가야 돼요. 그렇지만 혼자 정리할 때는 숫자로 밀면 끝나? 다른 건 더 고민 안 해도 돼. 이러면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야. 혹시 이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나? 그죠? 사고를 우려먹듯이 골수까지 다 빼먹어야 돼요. 지금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렇죠? 지금 몇 명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된 친구들은 92번을 좀 가볼게요. 92번.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좀 특이한 문제라서 자, 그래서 이거 답만 낸다 그러면 3, 3이죠.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눈 거에서 A에서 P까지 가는 게 3팩을 2팩으로 나눈 거, P에서 Q 가는 거 한 가지, Q에서 B 가는 게 2팩. 그쵸? 그래서 얘는 6팩, 3팩, 3팩 나누니까 6, 5, 4, 3인 20에서 3 곱하기 2, 6. 그래서 14가지다 라고 명백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그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한 가지 방법만으로 확정을 내리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개 이상의 풀이 방법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걸로 정리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면 걔는 진짜 99.9999% 똑같아요. 틀리는 경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근데 둘이 답이 만약에 다르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죠? 오히려 더 헷갈리죠.
자, 갑은 A에서부터 C까지 가고요. 을은 C에서부터 A까지로 갑니다. 갑과 을은 경로가 아예 결정이 돼 있어요. 아예 경로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둘이 반대 방향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속력도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은 A에서 출발, 을은 C에서 출발, 병은 B에서 D로 가요. 병은 B에서 D로 갑니다. 이 셋이 동시에 만났으면 좋겠대요. 동시에 만날 수 있게 B가 움직이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셋이 동시에 만나는 걸 보려면 세 명을 한꺼번에 보기보다는 두 명만 먼저 보는 게 낫겠죠. 그 중에서도 이미 경로가 결정된 두 명 가지고 판단해 보는 게 좀 더 쉬울 겁니다.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좀 고민 좀 해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갑과 을은 어디서 만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쟤네 만나는 지점이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경로도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만남의 지점에서 어차피 병도 같이 만나야 돼요. 일단 갑을만 만나는 지점을 먼저 찍어봐봐요. 갑과 을은 어디서 만날까요? 속력이 똑같으니까 선분 길이가 똑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전체 선분 길이가 1, 2, 3, 4, 5, 6, 7, 8, 4.5. 그냥 A씨의 정중앙에서 만나겠죠. 거긴 정중앙이 아닌데. 거기 위. 그치. 거기서 만나겠지. 그걸 병도 지나가야 돼요. 여기도 병도. 그치. 왜냐면 문제가 얘기하는 게 갑을 병 세 사람이 모두 만나도록 해달라. 갑하고 을은 혹시 어디서 만나는지 알고 있을까요? 뭐냐면 어차피 갑은 A에서 B로 가고 을은 C에서 A로 가죠. 그러면은 당연히 둘이 중점에서 다 만나겠지. 중점이 어딜까요? A씨의 중점. 그 딱 정가운데. 맞아요. A씨는 갑과 을은 거기서 그걸 병도 같이 지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갑과 을이 어디서 만나는지 먼저 봐야 되는데 사실 뭐 갑도 을도 최단 경로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움직이는 거리가 1, 2, 3, 4, 5, 6, 7, 8, 9 9만큼 움직이죠. 어떤 경로로 가도 사실 9인데 뭐 경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딱 반반 갔을 때 만나겠죠. 왜냐면 속력이 똑같으니까 4.5 갔을 때 딱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1, 2, 3, 4, 5, 4.5 을도 1, 2, 3, 4, 4.5 딱 요 지점이 지금 만남의 광장. 괜찮죠? 딱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갑을병이 다 여기서 만나야 돼요. 왜? 갑을이 어차피 저기서 만나니까. 그러면 병은 B에서부터 D까지 가는데 아니 B에서부터 D까지 갈 때 어떤 경로를 따라가야지만 셋이 다 같이 만나겠느냐. 그러면 이 점을 딴 데서 와가지고 중간에 관통해 갈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병도 이 지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최단 경로면 서쪽과 북쪽밖에 없죠. 서쪽으로 오면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북쪽으로 가면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면서. 그래야 셋이 같이 만나요. 한마디로 갑과 병은 이미 여기서 만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만나서 같이 을하고 만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 점을 P점, 요 점을 Q점이라고 한다면 병은 무조건 P를 한번 거쳐서 Q 지나간 다음에 D로 가야 돼요. 최단 경로로. 그러면 셋이 같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리된 친구들은 96번으로 좀 가볼게요. 96번. 이게 왜 바둑판 모양이에요? 미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일단 그럼 다시 그려줄게. 오케이. 혹시 좀 많이 어려울까? 이해는 다 돼요? 병 어떻게 가야 되는지 딱 보이죠? 그치. 그런 느낌으로. 근데 B에서부터 P까지 갈 수 있는 경로는 어딜 가도 되잖아요. 어차피 P에서 Q까지만 지나갈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B에서 P 가는 경로의 수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P에서 Q 가는 건 어차피 한 가지니까 Q에서 D까지 가는 경로의 수 또 구해주면 되죠. 그게 병이 시작부터 끝까지 움직이는 경로의 수. 잘했습니다. 이걸로 가볼게요. 오케이. 근데 그걸 한 번 또 가야 되지. 왜냐면 P에서 Q까지 가는 건 무조건 한 가지니까. 또 Q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요. 병이 이동 경우의 수를 구할 거지. 아니지. Q에서 D. 병이 B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 오케이. 더 할까봐 걱정했어. 오케이. 그죠? 아, 결론은 병의 경로의 수를 구해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B, P, Q, D, 그죠? B, P, Q, D 요 경로의 수만 계산해주면 될 겁니다. P, Q라는 선분을 무조건 지나가야지만 셋이 다 같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B에서 P까지 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4팩을 2팩, 2팩 나눠주고요. P에서 Q 가는 거는 무조건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Q에서 D로 가는 것도 어차피 4팩을 2팩, 2팩 나누는 거니까 얘는 6, 6에 36 그쵸? 총 36가지다 라고 정리해주면 될 겁니다. 자, 스텝 3도 사실 94, 95도 풀면 좋기는 한데 일단 걔네는 나중에 여유가 되면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96번이 문제를 참 잘 만들어 놔서 요거를 지금 들어가 볼게요. 자, 96번은 그림을 좀 보기 불편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으로 다시 바꿔서 그릴게요. 잠깐만 문제 읽고 고민 좀 해봐요. 자,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의 그림은 문제점이 뭐냐면 도로망을 그려놓는 바람에 이게 그림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실제로 지나가는 길만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으로 바꿔서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지금 문제에서의 그림은 같은 그림이에요. 요 도로상에서 길만 연결한 겁니다. 길만. 자, 그래서 문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A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인데 문제는 P 지점과 Q 지점은 좌회전이 안 된대요. 직진과 우회전은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된대요. 그 좌회전이 안 될 때 A서부터 B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는 몇 가지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예시를 한번 들어오면 이런 겁니다. A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많은 경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A서부터 P점을 지나가는 경우 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P까지 왔어요. 왔는데 왼쪽에서 오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대요. 이렇게 가서 가는 경로는 최단 경로로 인정이 됩니다. 갈 수 있는 걸로. 근데 문제는 왼쪽에서 오는 경우에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이 차 입장에서 이거 좌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네? 차가 이렇게 부엉 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좌회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로에서 이거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좌회전으로 최단 경로 간 거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 괜찮을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죠? 만약에 P 지점인데 최단 경로 중에서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위로 오는 경우도 있겠죠. 위로 오는 경우. 그럼 이때는 우회전해서 가거나 직진해서 가거나 다 돼요. 좌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빼야 되나? 근데 이미 왼쪽으로 가는 순간 얘는 최단 경로가 이미 아니에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딱히 논외로 쳐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최단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거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조금만 더. 어떻게 풀었지? 오케이. 혹시 무슨 말인지 내가. 무슨 말인지 내가. 자, 얘는 숫자로 밀어도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숫자로 미는 게 더 헷갈릴 거예요. 근데 얘는 전체에서 아예 좌회전인 최단 경로, PQ 좌회전으로 최단 경로인 거를 전체에서 빼는 게 오히려 낫겠죠. 다시 한번. AB 전체 경우 중에서 AP, B로 가는 경우, A에서 P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그걸 다 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들은 최단 경로가 인정이 돼요. P를 지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딱 좌회전으로 최단 경로. 결론은 좌회전으로 최단 경로는 왼쪽으로 와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들, 이것만 최단 경로 중에서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건 Q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밑에서 올라온다면 얘는 어차피 최단 경로상 직진하거나 우회전밖에 없어요. 이쪽은 뺄 게 없어요. 근데 왼쪽에서 Q 지점으로 오는 경우에는 최단 경로가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와서 위로 올라가는 이 케이스만 빼주면은 전체 최단 경로에서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A, P, B가 좌회전으로 진행되는 최단 경로. 마찬가지로 A, Q, B가 좌회전으로 최단 경로를 빼주면 되는데 얘가 다시 한번 어떤 느낌이라고요? P를 지나가는데 좌회전으로 가는 경우는 왼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 얘만 좌회전으로 최단 경로예요. 그래서 PQ, R, S라고 하고요. 얘도 T, U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전체 경로의 수에서 APB가 아니라 ARPSB, 그죠? 이걸 빼버리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AQB 중에서도 최단 경로가 AT, TQ, QU, UB,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만 빼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요게 답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답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구했나? 내용이 될까? 알았어. 내용이 될까? 그치. 왜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정리됐을까? 그치. 그걸 계속 고민해봐요. 왜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왜냐면은 PQ 지나갈 때만 좌회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PQ 지나가는 걸 다 빼는 것도 아니고 PQ 지나가는 것 중에서 좌회전 되는 것만 안 되는 거니까 전체에서 빼는 게 더 편하죠. 왜냐면은 P에서 직진하는 거, P에서 우회전하는 거, 막 Q에서 직진하고 Q에서 우회전하는 거, 그 외에 나머지 점들 지나가는 이게 되게 갈려요. 오케이. 우리도 어떻게 무슨 생각? 뭔지 괜찮지? 오케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걸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심심하지? 더 줄까? 문제 좀. 이거 풀어야 돼. 그리고 수특이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워서 우리가 수특이 레벨 3는 좀 어려워요. 레벨 2도 레벨 2도 좀 어려운 게 있어. 이게 예제 중에서도 어려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하다가 만약에 다 풀어서 해야 되면 얘도 풀어요. 그냥 중간에 꺼내서 막. 괜찮아. 이렇게 많지 않은데 왜냐면 A에서 P 간 다음에 P에서 B 가는 경우는 다 빼는 게 아니고 딱 좌회전인 것만 빼는 거죠. R, P에서 PS로 가는 것만 빼는 거지. 왜냐면 P 지점 지나가는 것 중에 좌회전이 A, R, PS, B밖에 없어요. 오케이. 너무 많이 뺐는데. 자, 여기서 APB 지나가는 것과 AQB 지나가는 걸 다 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P 지점, Q 지점 제외한 나머지 어느 지점을 지나가도 얘는 다 돼요. 최단 경로면. 근데 문제는 유독 P 지점 지나갈 때랑 Q 지점 지나갈 때만 좌회전이 안 되는 상태예요. 딱 요 두 지점의 좌회전만 지금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전체에서 P지점 좌회전으로 최단 경로, Q지점 좌회전으로 최단 경로 두 개만 빼주면 되는데 최단 경로상 좌회전 최단 경로는 왼쪽에서 위로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왼쪽에서 위로 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걸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P 지나가면서 좌회전인 거는 요 경로의 수로, Q지점 지나가면서 좌회전인 최단 경로는 요 경로의 수로. 그쵸? 자, 그러면은 A에서 B를 가는 건 A, B, 그죠? 5, 3이니까 5, 3 불고기 미안해 800을 500, 300으로 나누고 맛있지? 미안. 자, 그래서 얘를 빼줍시다. 800, 500, 300으로 나누고 A에서 R 한 가지, R에서 P 한 가지, P에서 S 한 가지, S에서 B도 한 가지예요.
죄다 한 가지예요. 괜찮네. 자, 그럼 얘는 A, T, Q, U, B면은 A에서 T 갈 수 있는 거는 3팩을 2팩으로 나눈 거고, 그쵸? 3팩을 2팩으로 나눈 거고, T에서 Q 가는 거 한 가지, Q에서 U 가는 거 한 가지, U에서 B 가는 것도 또 3팩, 2팩이에요. 아이고, 그럼 8, 7, 6, 3, 1, 약분하면 8, 7, 56. 하나 빼주고, 3, 3은 9 빼주고. 그래서 계산 자체는 답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사실, 스텝 4는,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미안해. 이거 욕심 좀 부려도 될까? 하나만. 이 문제는 너무 좋아서, 대신 요거는 그냥 후딱 설명 한번 해볼게요. 97번. 사실 오늘 스피드가 좀 나오면 중복조합까지 좀 나가려고 그랬는데, 좀 꼼꼼하게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여러 가지 순열까지만 일단 끝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확률의 뜻과 활용까지는 무조건 진도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내신 대비로 들어갈 거예요. 그 내신 대비로 들어갈 때는 본인 학교에 맞는 걸로 추가적으로 더 정리하면서 설명할 겁니다. 자료는 그냥 줄 거예요. 중간중간에. 화이팅. 아마 한 달 내로 끝날 거예요.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아닌가? 한 달은 걸릴려나? 화이팅. 자, 97번 잠깐만 고민 좀 해볼게요. 잠깐만 고민해봐요. 97번. 이게 스텝 4로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스텝 4로 넣어야 되나 스텝 3로 넣어야 되나 고민했는데 스텝 4로 집어넣은 건 발상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빼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도 스텝 4라고 집어넣은 이유는 얘가 얻어갈 게 있어요. 실제로 얘는 계산이 되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뭐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간단해지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되게 짧게 끝나요. 진짜로. 자, 문제가 무슨 소리인지 한 번만 잠깐 좀 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은 철수가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열심히 가고 있어요. 뭐 최단 경로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띠리리리리 전화가 와요. 그러더니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야 서점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 위치에서 갑자기 도서관까지의 최단 경로가 이 지점에서 서점까지 최단 경로로 바뀌어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철수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쵸? 자, 그럼 이런 노란 경로가 나오겠죠? 자, 근데 만약에 철수가 똑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도서관까지 여기까지 와서 아까는 여기서 전화 받았잖아요. 이번엔 여기서 전화를 받아요. 서점으로 와 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노란 경로 따라서 왔다 라고 한다면 이 둘은 같은 걸로 잡아야 되냐 다른 걸로 잡아야 되냐 라는 얘기가 있어요. 문제에서는 그 둘은 같은 걸로 계산하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철수가 전화를 어디서 받는지 보다는 경로가 몇 가지인지를 세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전화를 받는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경우로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로의 개수 자체로 최단 경로의 수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전화를 받기 전과 후에 목적지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전화를 받기 전이면은 얘는 집에서 도서관을 목적지로 가다 보니까 동쪽과
북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최단 경로가. 이게 아닌 다른 방위의 움직임은 최단 경로가 아니게 돼요. 근데 전화를 받은 후에는 목적지가 도서관이 아니고 서점으로 바뀌다 보니까 최단 경로상 일단 동쪽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문제는 북쪽이 아니고 남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단 경로가 동쪽으로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화 받은 전후가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예요. 그거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철수가 출발하고 한 칸 움직였는데 전화가 띠리리 와요. 서점으로 와. 그럼 서점으로 쭉 가서 한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이번에는 집에서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전화가 띠리리 와요. 서점으로 와. 그럼 이리로 가겠죠.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전화는 여기서 받나 여기서 받나 여기서 받나 차이가 없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철수가 한 칸을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전화 받은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경우나 여기서 전화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나 여기서 전화 받아서 이렇게 오는 경우 다 똑같아요. 결론은 뭐냐면은 동쪽으로 가는 거는 전화를 받기 전과 후에 전혀 차이가 없다. 결론은 얼마나 올라갔느냐예요. 얼마나 올라갔느냐. 자, 그래서 케이스를 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안 올라간 상태에서 전화 받는 거예요. 요 1번에서 전화 받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한 칸 올라가서 전화 받을 때요. 그 전화를 여기서 받나 여기서 받나 여기서 받나 여기서 받나 여기서 받나. 세 번째는 여기서 전화 받을 때. 네 번째는 여기서 전화 받을 때. 실제로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높이 관련돼서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도. 자, 그때 일단은 1번 한 번만 놓고 볼게요. 자, 1번에서 전화를 받았다면은 얘는 사실 뭐 안 올라갔잖아요. 안 올라갔으니까 집에서부터 서점까지에 관련된 한 칸, 두 칸, 세 칸 중에서 전화를 어디서 받든지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동쪽만 4번 나오고 끝나요. 북쪽과 남쪽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경우의 수가 그냥 한 가지로 나오고 맙니다. 자,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한 칸이 올라간 상태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렇죠? 집에서 서점이 있어요. 도서관까지 가려고 한 칸은 올라간 상태예요. 그럼 한 칸은 올라간 상태라고 친다면 전화를 어디서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은 이후에는 내려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한 칸을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얘는 왼쪽 위로 전에 움직였던 거, 후에는 오른쪽 아래인데 이걸 아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위로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어차피 방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서점의 위치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칭시켜서 올라간 걸로 생각해서 서점이 여기 있는 걸로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전화는 어차피 여기서 받은 거예요. 괜찮네? 그럼 만약에 얘가 집에서 이쪽으로 가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오른쪽으로 가서 내려온 다음에 온다 라고 쳐봅시다. 이게 대칭시켜서 올린 상태는 내려간 걸 올라간 걸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볼 수 있지 않아요? 뒤집어 올린다고 친다면 이해돼요? 그렇죠? 그러면 2번에서 전화 받는 경우는 서점이 여기 있는 걸로 생각해서 도서관 생각 안 하고 그냥 집에서부터 서점까지 가는 경로의 수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뭔 소리인지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는 15가지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 번째. 2칸 올라간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쵸? 두 칸 올라간 상태에서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두 칸 올라갔으니까 두 칸 내려가야 되죠. 그쵸? 전화 받기 전에는 오른쪽 몰라. 두 칸 올라갔겠죠? 그럼 전화 받은 후에는 아래로 두 칸 가야 돼. 오른쪽은 어차피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근데 전화 받은 후에도 얘가 아니라 올라간 걸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마치 집 서점이었던 게 서점이 내려온 게 아니고 서점이 두 칸 올라간 걸로 생각한다면 뒤집어 올렸을 때 여기가 서점인 걸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전화는 네 군데 중에서 하나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는 경로상에서 이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간 거다 라면은 실제 움직임은 올라가서 전화 받고 내려와서 간 거예요. 서점으로. 괜찮죠? 미안, 너무 빠른가? 자, 그래서 얘는 4칸 8팩을 4팩으로 본 것과 똑같다 라는 거. 그래서 8, 7, 6, 5, 4, 3, 2, 1 계산해 주면은 70까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번에는 맨 위에 꼭대기에서 전화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맨 꼭대기에서 전화 받은 거예요. 도서관 여기 있잖아요. 근데 3칸 내려오는 거를 3칸 올라간 걸로 쳐보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는 지금 이미 여기 4번 라인에서 전화를 받은 거고 원래 집 서점이었는데 이 서점이 3칸 내려오는 게 아니고 3칸 올라오는 걸로 생각해서 이쪽을 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이 4개, 6개니까 10팩을 4팩, 6팩으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19, 8, 7, 4, 3, 2, 4, 2, 8, 3, 210까지. 혹시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280, 295, 296. 그래서 답이 296까지가 돼요. 문제는 되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 그쵸? 최단 경로수 문제로 정말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처음 봤는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 완성 단계에서는 이런 정도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긴 했는데 일단 지금은 좀 무리기는 해서 그래서 스텝4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도 이해하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아요. 미안해. 너무 어려웠지? 자, 그래서 숙제는 98번까지로 여러 가지 순열 끝내주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로 들어갈게요. 고생했어. 안녕. 화이팅.